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님들의 마음에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로 65이 됐습니다. 35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30살의 나이에 6살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되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 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아들의 학원비만큼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쉬는 날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죠. 우리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야지. 이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은 어느새 대기업의 임원이 되었고 훌륭한 가정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아들의 태도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옛날 얘기만 하세요? 이제는 좀 현대적으로 살아야죠. 엄마가 뭘 알아요? 그냥 편하게 계시기나 하세요. 이런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그저 구시대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꼭 실천하셔서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첫째,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무시해도 좋다. 하지만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럽단다.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나의 모든 순간들이 부끄럽지 않으니까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의 희생이 지나치게 크면 그것은 더 이상 감사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처럼 착각하게 되죠.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겪어온 시간들을 헤아려 보세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자녀들의 학원비를 마련했던 순간들, 본인의 옷은 사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의 교복은 새 것으로 사주었던 나날들, 추운 겨울 아침 자녀들을 깨우며 따뜻한 아침을 챙겨줬던 시간들. 이런 헌신들이 모여 지금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이 너무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도 한 명의 인간이며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자녀를 위해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주려고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더 많은 기회를, 더 풍요로운 경험을 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한 우리의 삶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헌신은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자녀를 위해 살아온 시간들도 앞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들도 모두 가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둘째,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세요. 자녀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부모님들은 대부분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실제로 상황을 개선시키고 있을까요? 서운함에 눈물을 보이거나 화를 내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줄까요?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감정적 반응은 오히려 자녀와의 소통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강한 감정 표현에 방어적이 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더 반항적이 되기도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지만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어. 감정적 대응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자녀와의 관계 개선만이 아닌 부모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항상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부모 역시 정서적으로 소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녀와의 대화에서 나 중심의 대화를 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부적절한 말을 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엄마를 서운하게 하니? 라고 하면 자녀는 비난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 자녀는 자신의 말이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자녀에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는 식의 지시적인 말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걱정이 된다 또는 엄마는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불안하다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특히 손주들을 대할 때도 이런 대화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너 왜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니? 라고 하는 대신 할머니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기쁘단다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나 중심의 대화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정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 대신 그렇게 하면 엄마는 속상하다라고 표현하면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중심의 대화는 자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는 말은 자녀를 문제아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말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자녀는 부모의 바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대화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왜 형제랑 자꾸 싸우니? 라고 하는 대신 할머니는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단다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진심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할머니는 내가 보고 싶었어와 같은 표현들을 더 자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중심의 대화는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러니? 라는 식의 말 대신 나는 내 생각이 궁금하구나라고 표현하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아까의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저는 늘 아들이 자랑스러웠는데 아들에게 저는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도 한 인간이고 한 여자이며 무엇보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홀로 너를 키우며 느꼈던 두려움과 책임감, 그리고 내가 성장할 때마다 느꼈던 자부심까지. 하지만 동시에 요즘 느끼는 서운함도 숨기지 않았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엄마는 내가 성공해서 기뻐.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엄마는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거고, 동시에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길 거야. 편지를 건네고 나서의 하루는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채로 들어온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와 함께 아들이 제 품에 안겼어요. 마치 어렸을 때처럼 말이죠.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해 왔습니다. 주말이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아들은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기 시작했고, 나 역시 더 이상 아들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자신을 향한 사랑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65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아들과 나는 이제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은 잃지 않으려 노력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 살아온 시간은 결코 부끄럽거나 구시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지키되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도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